당신이 상품이지 그녀가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 이건 당신 인생에서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비밀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심지어 부모님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리고 당신이 모든 걸 다 바쳤지만 결국 차갑게 등 돌렸던 그녀들은 더더욱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평생을 바쳐 사랑을 쟁취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카톡 먼저 보내고 약속 장소에 먼저 나가 있고 내 모든 걸 바쳐서 그녀를 챙겨주면 언젠가는 그녀가 내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그런 생각은 매력을 쌓는 게 아니라 매력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남자들 중에도 그 지옥 같은 굴레에 갇힌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녀를 놓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더 잘해주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감정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당신이 한 걸음 다가서려 발버둥 칠수록 그녀는 정확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혹시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심어진 아주 오래되고 잘못된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은 관계의 진짜 권력 법칙에 대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쫓도록 훈련받았지 이끌도록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배하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그저 견디는 남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갈망하는 남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죠. 이 영상에서 우리는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당신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면 왜 그녀가 당신을 더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유치한 게임이나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도 이 모든 판을 뒤집는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여자를 상인 것처럼 쫓도록 훈련받습니다. 마치 그녀를 얻는 것이 인생의 미션이고 그녀를 놓치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게임의 규칙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어요. 너무 잦은 카톡, 구차한 변명, 그녀를 곁에 두기 위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참아내는 것. 이게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바로 그녀의 허락을 기다리는 남자로 만듭니다. 제 고객이었던 39살 민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번듯한 IT 회사를 운영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괜찮은 남자였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늘 을이었습니다. 그는 36살의 능력 있고 아름다운 여자 수진 씨를 만났죠. 모든 게 완벽했어요. 민수 씨는 이런 여자의 관심을 받게 된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아침 잘 잤어? 부터 밤 잘 자까지 이어지는 카톡, 그녀의 회사로 보내는 깜짝 선물, 야근으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가는 일까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그녀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처음에는 수진 씨도 이런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카톡 답장은 점점 짧아지고 느려졌고 약속은 번번이 취소됐습니다. 민수 씨의 초기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이걸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엑셀을 더 밟았죠. 더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더 절박하게 쫓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그의 카톡을 익십하는 날이 왔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민수 씨가 부족해서 수진 씨를 놓친 게 아니에요. 그는 선택하는 남자의 위치를 스스로 내던지고 쫓아가는 남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잃은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쫓을 때 당신은 아주 명확한 무의식적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위에 있어. 나는 너의 인정을 받아야만 완전해질 수 있어. 이것만큼 매력을 빠르게 죽이는 건 없습니다. 이건 매력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요. 당신이 쫓는 순간 연애의 값을 관계에서 스스로 목줄을 채워 그녀에게 넘겨주는 꼴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 모든 판을 뒤집어버립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는 유일한 열쇠죠. 스토아 철학은 당신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관심을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원으로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녀가 날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을 머릿속에서 삭제하라고요. 대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정말 이 여자를 원하는가? 이것이 바로 추격자에서 선택자로 바뀌는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건 차갑게 굴거나 나쁜 남자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이건 그녀가 되어주길 바라는 환상이 아니라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녀가 당신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줍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까? 아니면 혼란과 감정 소모만 안겨줍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분노가 아닌 평온함 속에서 돌아설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선택자의 힘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그의 야망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 만약 당신의 가장 큰 야망이 고작 그녀를 붙잡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게임에서 진 겁니다. 당신의 야망은 당신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치 높은 남자들은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끌어당기죠. 유치한 밀당이나 기술로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감, 명확함, 그리고 나는 나 자체로 완전하다. 내 여정에 함께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너 때문에 내 걸음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에너지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아주 깊숙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에너지를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녀의 관심을 원하십니까? 쫓는 걸 멈추세요. 그녀의 존중을 원하십니까? 선택을 시작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궁금해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녀가 당신 세상의 중심이 아닐 때 생기는 그 약간의 긴장감, 그 빈 공간 속에서 진짜 권력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쫓는 연애 대신 선택하는 연애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댓글에 나는 선택한다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당신의 심장을 때렸다면 아직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은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 한 가지는 확실히 합시다. 그녀가 당신 카톡에 하나 보냈다고 해서, 당신 인스타 스토리에 답장을 했다고 해서, 혹은 당신의 아재 개그에 웃어줬다고 해서 그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아무 의미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관심은 싸구려고 사랑은 비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둘을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아주 작은 관심, 카톡 답장 하나, 스쳐 지나가는 칭찬 한마디를 던져줄 때 그 기분은 정말 달콤하죠. 특히 당신이 외롭거나 인정받고 싶을 때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그 작은 관심을 청신호로 해석합니다. 아, 그녀도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우리 관계는 순조로워. 라고 멋대로 스토리를 쓰기 시작하죠.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녀의 관심은 지루함, 습관, 혹은 다른 남자에게서 받지 못한 인정을 채우려는 욕구, 심지어 당신을 어장 안에 두려는 죄책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심은 당신의 에고를 살찌우지만 사랑은 당신의 영혼을 채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연료예요.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인상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그녀의 관심 자체가 힘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 관심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를 만들고 소설을 쓰는 당신의 해석이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태도가 차가워지면 당신은 배신감을 느끼죠. 하지만 사실 당신을 배신한 건 그녀가 아니라 작은 불씨를 보고 거대한 모닥불이라 착각해버린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왜 답장이 없지? 라며 그녀의 SNS를 염탐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 마음속 가장 비싼 월세의 펜트하우스를 그녀에게 공짜로 내준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공간을 차지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행동에 반응하고 불안해하고 의존하게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매력은 죽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용하고 꾸준하며 깊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값싼 관심은 요란하고 변덕스러우며 이기적일 때가 많죠. 며칠 동안 잠수 타다가 갑자기 새벽에 자? 하고 톡 보내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미끼예요. 그녀가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만 당신을 찾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편의점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녀는 나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순간 주는 감정적 위안을 필요로 하는가? 당신은 그녀를 즐겁게 해주는 광대가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적 공백을 메우는 땜빵도 아니고요. 당신은 진정한 무언가를 쌓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일시적인 칭찬 따위로 포장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녀가 반응을 보일 때마다 당신의 뇌는 작은 도파민에 중독됩니다. 하지만 모든 마약이 그렇듯 곧 내성이 생기죠. 당신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게 오지 않으면 금단 증상에 시달리며 그녀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탈을 쓴 화학적 종속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의 존재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에너지는 혼돈이 아닌 평온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특히 힘든 순간에 행동과 일치합니다. 이제 당신이 권력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녀가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에 더 이상 감동하지 마세요. 진짜 식사를 기대하기 시작하세요. 이걸 그녀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기준을 맞춰주지 못한다면 분노가 아닌 명확함을 가지고 그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 다음번에 그녀가 며칠간의 침묵 끝에 폭풍 카톡을 보내거나 당신을 무시한 직후에 달콤한 칭찬을 던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영양분인가 아니면 소음인가? 댓글에 저는 이제 명확히 봅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왜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인지 그 가장 혹독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흔들려고 할 때 당신이 폭풍 속의 등대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녀가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고 드라마를 만들고 당신의 한계를 시험할 때 당신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그녀의 잠재의식에 아주 깊이 각인됩니다. 이건 당신이 차갑거나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반석처럼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 외부 사건에 대한 권력은 없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그러면 힘을 찾을 것이다. 이건 그냥 좋은 명언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에서의 지배력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압축한 문장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지배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알파메일의 허세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배력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있죠. 그것은 감정적 통제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힘을 갖게 되면 그녀는 당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감정 롤러코스터에 남자들이 함께 타주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의 기분이 그날 데이트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파도에 휩쓸리기를 거부할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다른 모든 남자들과 차별화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고 조종하기 어려운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깊은 내면에서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설령 당신을 더 시험할지라도 말이죠.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그녀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의 에너지를 당신이 흡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주되 당신의 중심은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말을 아끼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이기기 위해 논쟁하지 마십시오. 폭풍을 잠재움으로써 상황을 이끄십시오. 바로 여기서 그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당신이 감정에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않을 때 관계의 극성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녀에게 익숙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깨지는 거죠.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고 당신까지 덩달아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고 깊게 숨을 한번 쉰 다음 이렇게 말하는 남자입니다. 우리는 싸우려고 만나는 게 아니야. 무언가 만들어가려고 만나는 거지. 그리고 대화가 진전이 없다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당신의 그 모습이 화인처럼 새겨집니다. 자기 절제는 희귀하고 희귀한 것은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남자들은 쫓아가고 공황에 빠지며 스스로 정한 선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스토아적인 남자는 감정을 느끼되 이성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인 단단함은 치명적으로 매력적입니다. 그녀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그 고요한 자신감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야말로 매력을 쌓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당신이 한마디 말도 없이 나는 어떤 상황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만약 그녀가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도발한다면 당신의 침묵이 가장 강력한 한 수가 됩니다. 그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너무 침착해. 너무 멀게 느껴져.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하고 있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익숙했던 통제권을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고 있잖아. 그리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댓글에 나는 평온함을 선택한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고정하십시오. 다음으로 우리는 남자들을 관계에서 약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을 분석할 겁니다. 아마 당신이 평생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계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 순간이 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그건 바로 남자가 상황을 이끄는 것을 멈추고 그녀에게 애원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찰나의 관계에 모든 권력이 넘어갑니다.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 전체가 말이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제게 코칭을 받았던 42살의 준호 씨. 그는 경기도의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이혼 경험이 있고 아이 둘을 키우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39살의 에밀리라는 여성과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성실함을 존중했고 그의 추진력을 존경했으며 둘은 깊은 유대감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에밀리가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귀찮아했고 스킨십을 피했으며 함께 있어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준호 씨는 이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더 노력했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로 시작하는 장문의 카톡을 보냈고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계획을 바꾸고 제발 예전처럼 돌아와 달라고 안심시켜주기를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원할 때마다 그녀의 존중심은 정확히 한 칸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절박함에 응답하지 않고 존중은 애원 앞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준호 씨의 머릿속에서 그는 사랑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전사였지만 에밀리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나약한 남자였습니다. 그건 권력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그가 더 매달릴수록 그녀는 더 멀어졌고 결국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예전 같은 감정이 안 느껴져.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걸 경고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죠. 용감한 자만이 자유롭다. 애원은 용감함이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선택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당신을 남성성의 중심에서 끌어내립니다. 당신이 애원할 때 당신은 그녀를 결정권자로, 선택권을 가진 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열쇠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셈이고 그 순간 모든 판세는 뒤집힙니다. 당신이 증명해야 하고 쫓아가야 하는 을이 되는 거죠. 애원은 단순히 제발 떠나지 마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길게 설명하는 것, 사과할 필요 없는 일에 사과하는 것, 혹은 그녀를 곁에 두기 위해 그녀의 무례한 행동을 계속해서 합리화해주는 비겁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이해심 많은 남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준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가치를 내팽개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착하고 수능적이고 지나치게 인내심 있는 모습을 보이면 그녀가 돌아올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당신이 스스로를 쪼그라뜨렸기 때문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강함을 봤을 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애원은 당신의 세상을 그녀 주변으로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집착은 매력의 독입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물러설 때 당신이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당신의 세상이 확장되는 겁니다. 당신의 일에 더 집중하고 당신의 중심과 다시 연결되는 거죠.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그게 바로 그녀가 느끼는 진짜 매력입니다. 댓글에 나는 애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합시다. 여자가 당신을 시험하는 건 당신을 괴롭히거나 상처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안전함이란 달콤한 말이나 무조건적인 동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힘, 리더십,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중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시험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그 압박감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집니까? 쩔쩔매며 쫓아갑니까? 아니면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상황을 이끕니까? 제 고객이었던 42살 민준 씨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서울에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이혼 후 5년 만에 다시 연애 시장에 나온 남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38살의 서아 씨를 만났죠.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속에 늦기 시작했고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했으며 그가 화를 내는지 보려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찾아와서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험 받고 있었던 겁니다. 서아 씨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프레임을 지킬 수 있는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민준 씨가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는 반응하는 걸 멈췄습니다. 그는 상황을 고치려고 애쓰는 대신 상황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문제를 지적했고 드라마를 만들거나 설교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그저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이죠. 결과는요. 서아 씨의 존중은 놀랍도록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통제권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남자의 방향성을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스토아 철학도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세네카는 말했죠. 우리가 살 시간이 적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행동으로 이끄는 대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과도하게 분석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지나치게 사고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죠. 하지만 리더십은 불안함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결단력 속에 존재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밀어붙일 때 그녀는 구조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폭발한다고 해서 당신의 세상이 함께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감정적일 때마다 당신이 함께 흔들린다면 당신은 이끄는 게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당신의 입장입니다. 리더십은 그녀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제발 날 좋아해줘가 아니라요. 필요할 때 아니라고 말하고 확신을 갖고 응이라고 말하는 것.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민준 씨가 나중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걸 멈추고 내가 되고 싶은 남자의 모습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권력의 이동입니다. 그녀가 시험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이끌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힘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댓글에 나는 이끈다 라고 적으십시오. 이제 대부분의 가치 높은 남자들조차 저지르는 그들의 모든 권력을 한순간에 넘겨주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폭로하겠습니다. 솔직해집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 스위치가 내려가죠. 갑자기 그들은 쫓아가고 증명하고 스스로를 구부리면서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굳건한 산과 같았던 남자가 한순간에 구걸하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당신이 상품입니다. 당신이 근원입니다. 이건 오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구축해온 실체가 있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스스로를 상품이라고 인지할 때 그의 모든 행동은 달라집니다. 그는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는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감으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는 그녀를 꽉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꽉 붙잡습니다. 여자들은 바로 이걸 본능적인 수준에서 느낍니다. 그 내적인 단단함, 그 자존감, 그리고 나는 너 없이도 이미 완전하다. 내 여정에 함께하는 건 환영이지만 네가 없다고 내 세상이 멈추진 않아라고 말하는 그 조용한 자신감을 말이죠. K-드라마에서는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여자에게 바치는 걸 아름답게 포장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건 매력을 죽이는 독약일 뿐입니다. 가치 높은 여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맴도는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빛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녀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녀가 당신의 리더십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여신처럼 떠받드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상품으로 여길 때 당신은 그녀의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당신의 세상을 포기하는 대신
그녀를 당신의 세상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이건 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시간, 집중력,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아무나 그것에 접근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상품처럼, 마치 그녀가 당신 인생의 유일한 의미나 사랑의 원천인 것처럼 대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넘겨준 겁니다. 당신은 그녀가 요구하지도 않은 권력을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것이고 결국 그녀는 당신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될 겁니다. 그녀가 배은망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걸 그녀의 본능이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구걸하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걷는 남자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상품일 때 당신은 그녀가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그걸 고치려고 허둥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뿌리 내린 채로요. 이건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남자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의 사명을 더 크게 여기는 남자, 원칙 때문에 돌아설 수 있는 남자. 당신의 가치는 그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댓글에 내가 바로 가치다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남성적인 힘에 대해 가장 잘못 알려진 진실 중 하나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이제 가장 오해받기 쉽지만 가장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권력의 한 형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남성적 침묵입니다. 삐져서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소심하고 수동 공격적인 침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침묵은 어떤 구차한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고요함, 그 자체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침묵입니다. 44살의 재혁 씨를 예로 들어보죠.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그는 39살의 지수 씨와 1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워졌고 애정 표현이 줄었으며 카톡 답장은 단답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고 있었죠. 이때 재혁 씨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패닉에 빠져 그녀를 쫓아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거나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닌 내적인 힘에서 비롯된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자기야, 무슨 일 있어? 라는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으며 그녀가 분명히 보여주지 않는 감정을 억지로 느끼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에너지를 거두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시작된 지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밤 그녀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오빠, 잘 지내? 그 메시지에는 죄책감, 호기심, 그리고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죠. 남성적 침묵은 애원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무례함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거두어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재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남자의 감정적인 반응에 익숙한 여자는 그저 굳건히 서 있는 남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그녀는 당신이 따지고 반응하고 어쩌면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지 않을 때 그녀는 텅 빈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공백은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녀를 다시 당신에게 끌어당기거나 혹은 그녀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게 하죠. 어떤 결과든 당신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모두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잉 공유하고 과잉 설명하고 과잉 반응하는 세상에서 말을 아끼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린 남자는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죠. 침묵은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 통제의 결과물입니다. 나는 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진짜가 무엇인지 관찰하고 그에 맞춰 행동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방식이죠. 재혁 씨의 침묵은 지수 씨에게 그의 감정적인 소음 없이 그녀 자신의 불편함을 온전히 느낄 공간을 주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자는 자신을 쫓아오는 남자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되묻기 시작하거든요. 그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내가 그를 시험했는데 그가 조용히 돌아서는 것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버린 건가?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역경을 마주해본 적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그는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의 남성적 침묵은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반응하는 대신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부재를 통해서도 상황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 가치를 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의미 없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녀가 그곳으로 오고 싶다면 올 것이고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이긴 겁니다. 그녀의 관심을 붙잡기 위해 당신의 중심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재혁 씨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지수 씨는 그 침묵 속에서 그녀가 들어야 했던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나는 침묵을 지켰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고정하십시오. 다음 내용은 당신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거리두기의 힘을 보여줄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기서 모든 걸 망칩니다. 바로 시작점에서요. 그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그 즉시 자신의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다 보여줍니다. 시간, 에너지, 노력, 감정. 그녀가 자신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전부를 쏟아붓죠. 왜 그럴까요? 아주 깊은 내면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그녀의 인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이 제대로 서보기도 전에 당신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너무 일찍, 너무 많이 투자하면 관계의 권력 구도는 즉시 뒤집힙니다. 갑자기 그녀가 상품이 되고 당신은 그 상품을 얻기 위해 오디션을 보는 지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녀가 의식적으로 그걸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그녀의 본능은 그 에너지의 변화를 정확히 감지합니다. 당신은 카톡을 더 많이 보내고 데이트 계획을 더 많이 짜고 더 애쓰기 시작합니다. 반면 그녀는 점점 더 적게 노력하죠. 답장은 느려지고 최소한의 노력만 보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건 로맨틱하거나 세심한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당신은 선택받기를 바라며 필사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남자가 상대를 제대로 평가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 그는 자신의 자존감을 그녀의 손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 절박한 에너지는 모든 상호작용에 스며듭니다. 당신이 아무리 아닌 척해도 말이죠. 진짜 가치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끌어당기죠.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안다면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투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반대가 아니고요. 이건 유치한 게임을 하거나 일부러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중심을 잡고 절제력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투자 수준에 당신의 투자를 맞추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그녀가 카톡을 하면 당신도 답장합니다. 그녀가 계획을 세우면 당신도 나타나죠. 하지만 당신이 모든 빈 공간을 서둘러 채우거나 당신이 그녀가 만났던 최고의 남자라는 걸 증명하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에너지는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효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라고 가르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죠. 부는 많은 소유물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욕망을 갖는 데 있다. 이걸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이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녀의 끊임없는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목적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녀가 그걸 알아보는지는 그녀의 몫입니다. 너무 일찍 과잉 투자하는 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녀를 지키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녀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녀는 친절한 사람인가? 일관성이 있는가?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인가?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 너무 바쁘니까요. 바로 그렇게 남자들은 자신에게 전혀 좋지 않은 여자들을 쫓는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적을 때 당신은 관대한 게 아니라 불안정한 겁니다. 당신은 서로의 존중과 호기심 속에서 사랑이 자라나도록 두는 대신 노력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는 셈이죠. 당신이 과잉 투자를 멈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비로소 누가 진짜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누가 먼저 다가오는지, 누가 약속을 지키는지 보게 됩니다. 그 명확함이 전부입니다. 또한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찾지 못하는 것, 바로 당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정되고 명확하며 강해집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녀를 당신에게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당신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속도를 늦추세요. 그녀의 에너지에 당신의 에너지를 맞추세요. 투자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어야 합니다. 댓글에 나는 신중하게 투자한다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채널 고정하십시오. 다음 내용은 약한 남자와 강한 남자를 구분짓는 핵심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은 모든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고 설명하고 약속하고 심지어 애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의 말 뒤에 숨어있는 에너지가 잘못되었다면 그녀는 1초 만에 그걸 감지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자들,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여자들은 남자의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미세한 떨림, 긴장감, 주저함, 그리고 나약함을 감지하도록 진화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죠. 그녀는 그걸 논리적으로 콕 집어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서거나 당신을 더 시험할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아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제 고객이었던 45살의 상우 씨를 예로 들어보죠.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38살의 지연 씨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지만 그녀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자 상우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카톡을 더 자주 보내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했으며 그녀를 얼마나 좋아하고 잃고 싶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진실되고 솔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에게 그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결핍으로 느껴졌죠. 문제는 상우 씨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불안한 에너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바로잡는 대신 말로써 그녀의 감정을 고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연 씨는 그 에너지를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남성적인 에너지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차분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당신의 논리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에 반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 외부 사건에 대한 권력은 없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그러면 힘을 찾을 것이다. 이건 그냥 명상할 때나 쓰는 문구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모든 상호작용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그녀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그녀가 느끼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당신의 중심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해두죠. 이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느끼되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감정적 무결성을 그녀는 신뢰합니다. 변명은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 깔린 에너지가 책임전가나 절박함일 때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죄책감 가득한 에너지로 그냥 바빴어라고 말하는 건 그녀를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떨리는 에너지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킬 뿐입니다. 그녀가 듣는 건 당신의 설명이 아닙니다. 그녀가 느끼는 건 당신의 불안정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은 멈춥니다. 반응하는 걸 멈추고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신 그 긴장감 속에 앉아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고요함으로 상황을 이끕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그녀를 진정시키려는 건가? 아니면 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진정시키려는 건가? 당신이 그 침묵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그녀는 당신의 감정적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입을 열 때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들은 불안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명확함 속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여자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관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녀들을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힘이죠. 완벽함도 약속도 아닌 조용하고 차분하며 변명하지 않는 권력. 댓글에 나는 현존으로 이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올 내용은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한 명의 남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는 궁극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이 끝까지 저항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가치 높은 남자는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돌아섭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전술 때문도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 저당 잡히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평범한 남자와 탁월한 남자가 갈라섭니다. 평범한 남자는 매달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한 번만 더 사과하면, 한 번만 더 잘해주면 그녀가 결국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헛된 희망을 붙잡고 늘어지죠. 한마디로 호구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가치 높은 남자는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측정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이 더 이상 쌍방이 아니라고 느낄 때 그는 조용히, 단호하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물러섭니다. 이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함입니다. 관계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지혜이며, 당신 마음의 평화와 자존감이 이미 떠나간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면 행하지 말라.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 이 말을 여기에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당신의 존엄성을 갉아먹고 있다면, 만약 관계를 붙잡는 것이 당신 자신의 기준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관계에 머무는 것은 더 이상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이 먼저 돌아서지 않을 때 어떤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어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그 결핍의 무게를 느끼고 그것은 그녀를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냅니다. 당신이 로맨스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그녀에게는 감정적인 압박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먼저 돌아설 때 무언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녀는 당신의 독립성을 느끼고 당신에게는 그녀를 넘어서는 단단한 기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녀는 당신의 그 결정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은 애원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며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두기는 당신을 집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잘 될지도 모른다는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현재 어떠한가라는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일관성이 있는가? 그녀는 관계에 기여하는가? 그녀는 당신의 수준에 맞춰주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거리두기는 안개를 걷어내고 당신에게 명확한 시야를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싸우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거리두기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기 지배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파도에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나는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치명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극소수의 남자만이 그것을 진짜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거리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녀를 원하면서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가치 높은 남자는 이 두 가지 진실이 공존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는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대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차이를 압니다. 그들은 남자가 두려움 때문에 머무는지 아니면 힘 때문에 떠나는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전자는 존중을 잃게 하고 후자는 존중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이 관계가 진짜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놓아주는 것이 두려워서 붙잡고 있습니까? 가치 높은 남자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주저없이 행동합니다. 거리두기는 남성성의 궁극적인 시험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녀가 머물든 떠나든 결코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됩니다. 자, 이게 진실입니다. 관계에서의 권력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고 당신의 중심을 지키며 누군가를 옆에 두기 위해 그것을 절대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를 빼앗기는 남자와
존중받는 남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 감정 통제, 리더십, 그리고 진정한 남성적 존재감을 마스터하고 싶다면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십시오. 모든 것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것을 당신의 현실로 만드는 습관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